네, 챕터 1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5, Licensing, Education and Association. 라이센스는 뭐 면허죠. 그 다음에 Education 교육, 그 다음에 Association은 뭐 부동산 관련된 뭐 그런 협회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California Department of Real Estate, 줄여서 DRE라고 부르고요. 가주 부동산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DRE, which is the regulatory agency for real estate in California. 자, 이 DRE는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규제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DRE의 목적은 첫 번째, protect the public by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law relating to real estate.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법의 제정 및 그것을 이제 시행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by establishing requirements for real estate salespersons and brokers licenses. 자, 부동산 라이센스의 자격 요건을 이제 확립함으로써 시민들을 보호하는 또 목적이 있겠습니다. 아무나 이제 부동산을 취급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가짐으로써 뭐 시민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483페이지 A 보시면 Real Estate Commissioner appointed by Governor. 자, Real Estate Commissioner는 부동산 위원장, DRE의 수장이 되겠습니다. DRE에서 이제 뭐 제일 높은 사람이 이제 Real Estate Commissioner가 되겠고, 가버너에 의해서 주지사에 의해서 임명이 됩니다. 뭐 캘리포니아 가버너가 아직 뉴섬이죠. 뉴섬이 이제 어포인트 임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Real Estate Commissioner will start action against licensee when consumer files a complaint 이렇게 돼 있는데요. 체크하시고요. 부동산 커미셔너 DRE의 수장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제 접수가 되면 부동산 라이센스 소지자에게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부동산 커미셔너는 Chief Executive of DRE가 DRE의 부동산국 수장이다 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커미셔너의 듀리가 있는데요. 하는 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비즈니스 팔러시 캘리포니아 디파트먼트 리얼 에스테이트. DRE의 이제 비즈니스 정책 결정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informing governor and other state officials. 주 정부와 주지사에게 부동산국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이제 제공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changes in policy.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regulating and sale of subdivision. 토지 분할 이제 판매 규제를 이제 하고요. 다섯 번째 보시면 deciding if applicants for real estate license have met all experience education requirement. 자, 부동산 라이센스를 이제 따는데 그 지원자들이 모든 필요사항과 경험들을 이제 경험들을 이제 충족시키는 그런 요건을 결정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커미셔너의 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6번에 보시면 investigating complaints against allegedly incompetent license holder. 부족한 부동산 소지자들에게 대한 불만을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하는 것이 또
커미셔너의 일이 되겠습니다. 자, 7번에 보시면 investigating complaints against those allegedly performing acts without required license. 적당한 라이센스가 없이 부동산 업무를 한 것에 대한 이제 불만이 있다면 조사를 하는 것이 또 커미셔너의 듀티가 되겠습니다. 자, 커미셔너가 하지 않는 일이 있는데요. 커미셔너는 not give legal advice. 법적 조언을 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커미션 분쟁이 있을 때 커미션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분쟁이 있다면 협상을 하지 않고 arbitration이나 그럼 mediation이나 civil lawsuit, 그러니까 법적으로 중재나 소송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굵은 글씨 maximum fine whereas commissioner can levy against broker who pays the unlicensed person soliciting borrowers or negotiating loans is $20,000 돼 있는데요. 브로커가 라이센스 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페이를 주면서 불법적으로 융자 광고를 할 경우에는 최대 2만 불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없는 사람을 하이어해서 부동산 업무를 시키면 이제 벌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에 보시면 real estate license requirement 부동산 면허의 필수 요건들 밑에 굵은 글씨 보시면 in short any person who is actively involved in a real estate transaction at the service of another in expectation of receiving commission must be licensed. 자,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하려면, 그러니까 커미션을 받으려면 라이센스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면 라이센스가 꼭 필요하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커미션이 걸린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실 때는 라이센스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미션이 있으면 라이센스가 꼭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 보시면 who must have a license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 첫 번째 보시면 1번에 sells or offers to sell, buy or offers to buy, and solicits buyers or sellers. 집을 사고 팔고, 오퍼하고, 셀러 바이어에게 광고하는 부동산 전반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solicits or obtaining list 돼 있는데요. 리스팅을 위해서 이제 광고 작업을 하는 거. 그러니까 리스팅을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메일링도 하고 플라이어도 보내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 얻기 위해서 이제 광고 작업을 하는 것이 살리시스는 이제 잡상 행위 이런 건데 그런 것을 하는 것도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자, 3번 보시면 negotiates, purchase, sale, and exchange a real property business opportunity. 자, 거래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negotiate 협상은 가격에 대해서 협상하고 그 다음에 exchange에 대해서 협상하고 세일에 대해서 협상하는 그런 것들은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leases or rents, collects rent, negotiate, sale, purchase, exchange of leases 돼 있는데요. 리스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할 때는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5번에 보시면 assist in the purchase of leases
on lands owned by a state or federal government. 정부 소유 땅의 리스나 구매에 이제 도움을 주실 때도 라이센스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6번에 보시면 negotiate loans and collect payments and perform service for borrowers or lenders. 융자 관련 업무를 할 때도 이 라이센스가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이제 융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라이센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은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은데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깊게 들어갔는데 굳이 거기까지 아실 필요 없고 융자 업무 관련된 사람도 부동산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굵은 글씨 보시면 any person found to be involved in such actions without license may be guilty of breaking real estate law under which stiff penalty can be imposed 돼 있는데요. 라이센스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관련된 일을 한다면 부동산법을 어기는 것으로 이거는 부동산법을 어기는 것으로 매우 엄격한 스티프 페널티, 엄격한 처벌에 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은 굉장히 처벌이 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부동산 라이센스 없이 부동산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엄격한 처벌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B에 보시면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employees of lending institution, 융자 기관의 고용인. 그러니까 은행에 융자 기관이라고 하면은 은행이죠. 그 은행에 고용된 사람은 라이센스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lenders making federal insured or guaranteed loans. 정부 융자하는 랜더들. 정부 융자라고 하는 것은 Federal Insured Guaranteed Loan은 이제 FHA나 VA, BA나 칼벳 같은 그 군인들이 하는 융자들 그런 것들을 하는 랜더들은 라이센스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Certain Agricultural Association, 특정 농산물 협회, 뭐 이런 협회가 왜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도 뭐 라이센스가 필요 없다고 그러고요. 자, 4번에 보시면 Licensed Personal Property Brokers, Personal Property를 거래하는 사람은 이제 라이센스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퍼스널 프로퍼티, 동산만 전문으로 거래하는 그런 라이센스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부동산 라이센스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퍼스널 프로퍼티 라이센스만 갖고 있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따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갖고 있는 사람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굳이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굳이 이거를 따느니 부동산 라이센스를 따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부동산 라이센스를 그냥 따는 것 같아요. 자, 5번 보시면 Cemetery Authorities, 묘지를 파는 사람은 라이센스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자, 7번에 보시면 Collectors of loans made under real property, 부동산 융자를 이제 모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필요 없고요. 7번에 보시면 certain clerical help, 특정 사무원의 도움은 그러니까 부동산 회사에서 그 앞에서 일해주는 TC라든가 아니면은 리셉셔니스트라든가 비서들은 굳이 라이센스가 필요 없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485페이지. 자, 1, 2, 3, 4, 5번 보시면 라이센스가 없어도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부동산 라이센스가 없어도. 자, 첫 번째 보시면 오너. 집주인은 라이센스가 없어도 집을 사고 팔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 오브 어터니.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을 들고 있는 사람은 집을 사고 팔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에게서 내 집을 팔 수 있는 그 권리를 위임받는 사람이 이제 파워 오브 어터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오너처럼 있게 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attorney at law acting on behalf of the owner. 자, 법적으로 이제 변호사, 오너를 대신해서 acting을 하는 변호사들도 이제 굳이 라이센스가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동부에 가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에스크로 대신에 이제 변호사들이 그걸 취급을 많이 하죠. 자, 4번에 보시면 receiver or court appointee. 법정 관리자입니다. probate sale 할 때 법정 관리자들을 이제 court appointee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trustee selling under granted trust. 그러니까 trustee는 trust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을 받는 사람도 굳이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C에 보시면 obtaining 4-year salesperson license. 자, 4년 유효 기간에 salesperson license를 받기인데요.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공부하고 있는 거. pass written examination. 시험을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센스 어플리케이션, 시험 면허를 라이센스를 이제 어플라이 합니다. 지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DRE에서 이제 승인을 받으시면 라이센스를 이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제가 계속 틈틈이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지원하지 마시고 저희 회사에서는 빨리 지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까 지금 지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 날짜가 요즘은 좀 빨라졌는지 모르겠지만 한 몇 달 전만 해도 시험 날짜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You are allowed to file your examination license application at the same time. 자, 시험과 라이센스 지원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요 위에서 보면은 시험 패스하고 면허 어플라이하고 그 다음에 DRE의 승인을 받는데 이거를 뭐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보고 라이센스 어플리케이션 어플라이 하는 것은 한꺼번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same time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라이센스는 아무나 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이제 자격들이 있는데요. 나이는 18세 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받는 것은 18세 이상이 가능하지만 시험을 보실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도 보실 수 있습니다. No age restriction exam.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것은 뭐 10세에도 보실 수 있고 뭐 11살에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센스 받는 것은 18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자, 2번에 보시면 레지던스, 거주가 우리가 캘리포니아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니까 proof of legal presence,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지 그 프루프를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out of state, 그러니까 타주에서 오시거나 외국인인 사람이라면 그 응시는 가능하겠지만 뭔가 조건을 이제 또 다른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충족을 시키셔야 됩니다.
아웃스테이트 on DRE 웹사이트 가서 이제 확인을 해라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의 또 다른 조건은 honesty,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는 사람이 honest and trustful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riminal violation 뭐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 기록이 없어야지 라이센스를 어렵지 않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예전에 이제 좀 실수하셔서 DUI가 좀 걸리셔서 그것 때문에 라이센스가 좀 늦게 나온다든가 2번까지는 괜찮다고 들었어요. 근데 3번 이상 DUI 기록이 있으신 분은 아마 라이센스가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직과 그런 진실을 뗀 그런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을 거래를 하는 게 남의 재산을 우리가 그 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런 그런 도덕적인 덕목들을 부동산 라이센스에서는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education,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느냐? 칼러지 레벨 코스. 그러니까 대학에서 배우는 그런 레벨의 코र्스를 패스를 해야지 이제 시험 그 크레딧이 인정받고 시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이제 칼리지 레벨 정도가 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보시면 요 세 과목은 그 크레딧을 받아야 되는 이제 세 과목이지만 우리가 시험 보는 것은 Real Estate Principle 요것만 공부하셔도 시험 공부는 이제 충분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1번 보시면 DRN 컴퓨터 이그잼스 돼 있는데요. 시험 볼 때는 컴퓨터로 봅니다. 저는 한 11년, 12년 전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요. 그때는 페이퍼로 봤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제 쉬웠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컴퓨터에 문제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이게 족보가 있기에는 너무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론을 좀 공부를 하셔서 그 문제를 좀 많이 푸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희 때는 어느 정도 족보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족보를 좀 보고 들어가면 150문제 중에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한 30문제는 그냥 안 보고도 찍을 정도로 똑같은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제 먹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옛날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우리는 컴퓨터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all licensing exams are taken DRE computers at their testing facility. 모든 라이센스 시험은 DRE 컴퓨터에서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험을 보진 않아서 뭐 어떤 형식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에 이제 토플을 이제 본다고 러닝 센터에 가서 좀 혼자 이렇게 컴퓨터에서 시험을 친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에 있는 책상에 앉아서 그곳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고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문제 푸는 형식으로 형태로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2번 보시면 4-year salesperson renewable license. 우리가 지금 라이센스를 따려고 하는 게 salesperson 라이센스고요. 따시면은 4년간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4년마다 리뉴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따시려면 이제 세 가지 과목을 이제 크레딧을 받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Real Estate Principle 코र्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Real Estate Practice 코र्스고요. 세 번째가 이제 칼리지 레벨의
또 다른 과목 하나를 이제 이수를 하셔야지 이제 자격이 되고요. 그다음에 DRE Salesperson Exam을 또 가셔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fee를 또 지불을 하셔야지 라이센스를 따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기본적인 얘기죠. 자, 3번에 보시면 Salesperson's Examin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Salesperson 이제 시험은 3시간 뭐 15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3시간 15분. 그리고 150문제 중에서 70%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105문제를 맞히시면 됩니다. 70%, 70점. 그래서 밑에 보시면 70% 이상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시간 15분 시험 시간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150개의 멀티플 사지선다형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험 보신 분들이 한 두 분인가 저희 오셔서 이제 이렇게 뭐지 스피치 좀 해주셨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고 뭐 어떻게 공부하고 뭐 어떻더라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책 위주로 옛날에 왜 우리 수능이나 뭐 학력고사 봤을 때 그 전국 1등한 사람들 얘기한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이론 위주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이제 제가 10세트가 있는데 그 10세트를 다 공부한 것이 도움이 많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는 이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시험 문제 10세트를 이제 따로 좀 보내드릴 거예요. 그거 풀어보시고 시험 가시면은 이제 잘 붙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하실 때 10세트면은 그게 100문제씩 10개면 1000문제잖아요. 그거를 뭐 하루 이틀 만에 공부하시긴 힘들어요. 그래도 좀 계획을 세우셔서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그 한 문제 한 문제 푸실 때 이거는 왜 틀렸는지 그리고 보기에 나오는 단어가 있으면 하나하나 단어 뜻을 좀 적어 가시면서 좀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처음에 이론을 좀 공부를 한두 번 보셨다고 하더라도 시험 문제를 보시면 70점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반 이상 맞추시기가 솔직히 힘듭니다. 처음 푸실 때. 그래도 실망은 하지 마시고, 보통 한 40점에서 50점 정도 나와요. 처음 시험 문제 푸시면. 그런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셔서, 처음 문제 풀면 50점 나왔다가, 그 다음 두 번째 풀면 55점, 60점 나왔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풀면 뭐 65점 나왔다가, 그리고 뭐 네 번째, 뭐 다섯 번째 풀면 70점 넘었다가,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 똑같은 문제를 풀고 또 푸는 거니까 안 보고도 한 85점? 그러니까 90점 정도는 푸실 수 있는 실력이 되시면 그때는 시험 보러 가셔도 그렇게 떨어지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시험 보실 때 필수적으로 지참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픽처 아이디, 뭐 드라이버 라이센스 같은 거 갖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린티드 테스트 데이트 노티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언제 보겠다고 신청을 하면 뭐 이렇게 보는 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 데이트가 나오면 그거를 프린트 하셔서 드라이버 라이센스와 그 시험 볼 수 있는 그 노티스 종이랑 같이 가셔서 이제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시면 그림 15-2 보시면 출제 경향이 나옵니다. 자, 출제 경향 보시면 첫 번째 property ownership and land use and regulation이 15% 정도 나오고요. 요
이제 주제로는 챕터 1, 2, 3, 12에서 이제 나오고요. 한 15% 정도가. 자, 2번에 보시면 Laws and Agency and Fiduciary Duty가 17% 나오는데요. 요거는 챕터 4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Property Valuation and Financial Analysis가 나오는데요. 얘는 14%가 나오고 챕터 10 and 11에서 이제 나옵니다. 4번에 보시면 파이낸스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건 9% 나오고요. 챕터 8 and 9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Transfer of Property에 대해서 나오는데 8% 나오고 챕터 2, 7 and 13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Practice of Real Estate and Mandated Disclosure, Disclosure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주제가 있는데 얘는 25%가 나오고요. 챕터 4, 5, 6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마지막으로 Contract, 계약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얘는 12%가 나오고 얘도 챕터 4, 5에서 4, 5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2번 보시면은 챕터 4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은 25%가 챕터 4, 5, 6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12%가 챕터 4, 5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챕터 4, 5, 6만 공부하셔도 다 맞는다고 가정을 하시면 54%가 일단 맞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총 15개의 챕터가 있잖아요. 그 중에 4, 5, 6만 다 맞으셔도 54%가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적당히 눈 감고 찍어도 70%가 넘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다 좀 전반적으로 다 아셔야 되겠지만 챕터 4, 5, 6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챕터 4, 5, 6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Notification of Examination Result 나오는데요. 시험 결과를 알림 이런 건데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오시면 당일날 나옵니다. 그냥 나올 때 종이 2장을 준다고 합니다. 나가서 보라고 하고 붙으면 그 안에 이제 Congrat이라는 축하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떨어지면 점수가 이제 첫 페이지에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with the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diary testing, applicant will know he or she passed or failed before leaving diary test facility. 자, diary testing이 이제 일렉트로닉 그러니까 컴퓨터로 도용이 되면서 지원자들은 그 테스트하는 그 시험장을 나오기 전에 시험을 패스했는지 실패했는지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applicants for salesperson's license may apply for a license within 1 year from exam passing date, not the date of notification of passing 돼 있는데요. 시험 붙은 날짜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라이센스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붙고 나서 라이센스를 신청하지 않으시면 라이센스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패스하셨더라도 라이센스를 신청하셔야지 받으실 수가 있고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5번에 보시면 Electronic Fingerprint Scan Requirement, Salesperson and Broker.
자, 손가락 지문 스캔을 하셔야 됩니다. 뭔가 백그라운드 체크업을 하죠, FBI. 그래서 세일즈 퍼슨이든 브로커든 지문 스캔을 하셔야 되고요. 가격은 책에는 49불이라고 나오는데 글쎄요, 한 60불, 70불 하는 것 같아요. 자, 뒤에 보시면 obtaining broker license가 나오는데요. 요건 뭐 시험에 우리가 브로커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요거는 나오지 않으니까 뭐 그냥 건너뛰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오시면 요것도 틀린 말이고요. 책에는 이 저자가 뭐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일단 제가 볼 땐 틀린 말이고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일단 어, 그냥 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굵은 글씨도 보시면 4년제 대학을 나온 이제 부동산에 이제 4년제 그런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브로커 시험을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그런데 이 말은 틀린 겁니다. 옛날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학위가 있으면 그거를 2년의 익스피리언스를 쳐주기 때문에 브로커 시험을 바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2년 동안 실무를 하셔야지만 브로커 라이센스를 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린 말, 얘도 틀린 말. 똑같은 뭐 같은 얘기긴 한데 둘 다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오시면 부동산에 관련된 학과가 이제 캘리포니아의 대학에 이렇게 있습니다. 칼스테이트에는 뭐 대부분 다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UC 계열에도 뭐 한 5군데가 있네요. UC가 학교가 8개인가 9개 있죠. 그중에 5개가 이제 부동산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491페이지도 요것도 뭐 안 엑스표 하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오시면 Filing Fictitious Business Name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뭔가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이름을 정하는데 그걸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fictitious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파일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fictitious를 이제 파일을 합니다. 비즈니스 네임을 카운티에. 그러고 나서 이제 뉴스페이퍼에 비즈니스를 뭐 시작한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뉴스에 공고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프로벌 승인을 리얼 에스테이트 커미셔너 부동산국 수장이죠. 수장으로부터 그 이름을 승인을 받게 됩니다. 자, 이에 보시면 renewable license every 4 year 4년마다 라이센스는 갱신이 가능합니다. 세일즈 퍼슨도 그렇고 브로커 라이센스도 그렇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if a reverse license not renewed on time, license has a 2-year grace period and late renewal fees 돼 있는데요. 자, 라이센스 갱신이 4년 후에 되어야 되는데 제때 되지 않아도 2년, 2 years grade period가 있다. 그래서 리뉴를 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late fee도 있겠습니다. 늦으면은 late fee 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늦은 적이 있어요. 하도 바빠가지고 이제 갱신하는 그 날짜를 지나서 한 2달 정도 그냥 모르고 그냥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뭐 페널티를 내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라이센스가 없으면 에스크로에서 커미션을 못 받습니다. 만약에 에스크로에서 당신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어떻게 딜을 해? 이러면서 커미션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스는 뭐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있다고 해도 2년간의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있다고 해도 제때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레이트 피도 그때 뭐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꽤 세요. 한 200불이었나 300불이었나 그 정도 레이트 피를 낸 것 같아요. 어쨌든 어, 여기 있네요. 여기 늦으면 367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뉴할 때는 245불. 그래서 늦고 리뉴하면 요 두 개를 한꺼번에 내니까 612불을 내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broker shall immediately notify DRE in writing whenever real estate salesperson enters employee of a real estate broker, notify within 5 days whenever salesperson is terminated, notify within 10 days unless fired for violation then immediately 돼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냥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에이전트가 회사를 옮기면 예전 브로커는 5일 이내에 DRE에 이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로 옮기면 그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면 또 회사에서는 DRE에다가 그 에이전트가 떠났다고 10일 이내에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5일 뭐 10일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 5일 10일이 뭐 소용이 없는 게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집니다. 인터넷 컴퓨터가 아주 잘 돼 있어서 에이전트가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갔다고 하면 그냥 왔다고 등록만 시키면 그냥 저쪽은 자동적으로 터미네이트 되고 이쪽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부동산국에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뭐 5일 10일은 사실 필요가 없는 지금은 뭐 그렇게 여기 책에는 5일 10일 나오지만 지금은 필요 없는 그런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참고 삼아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492페이지 F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챕터 15는 네, 다음 시간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챕터 15 끝내고 마칠게요. 그리고 우리가 챕터 15까지 하면 일주일 동안 방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학하고 챕터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문제씩 두 세트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 일주일 방학하는 동안에 제가 그 100문제씩 두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그 사이에 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 만나서 저하고 문제풀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